안녕하세요. 6월 7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주린이들의 보통령 우리 신광석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또 오늘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전문가님. 아, 네. 주린이들의 포통령. 네. 네, 주린이들의 보통령 마음에 드시죠? 네,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린이들의 보통령과 함께하는 우리 종목의 제왕 1, 2부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우리가 지난주에 내내 기다렸었던 그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어떤 상황으로 발표가 됐나요? 네, 일단 수요일 날 그 베이지북이 나오고 나서 네. ADT 고용 보고서가 목요일 날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고용이 좀 좋은가 싶어서 이제 금요일 날 고용이 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 좀 우려를 줬었는데요. 일단 네. 고용 보고서는 예상보다 조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오히려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고 네. 하면서 시장은 조금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우존스는 한 0.5% 정도, 뭐 나스닥이 이제 그 테이퍼링 이슈가 조금 줄어들면서 나스닥이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 이런 쪽이 이제 크게 상승을 했고 S&P 500이나 뭐 다우존스는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일단은 그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고용치를 원래 이제 금요일 날 예상했던 것보다가 조금 이제 예상치를 웃돌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연준이 또 그거에 따라서 빠르면 한 6월 중순의 회의에서 네. 테이퍼링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좀 우려를 했었는데 그 지난 4월에 이어서 4월에는 완전 이제 쇼크 수준의 이제 고용이 나왔었고요. 근데 5월 고용도 예상보다 기대치에 좀 한참 못 미치면서 연준의 그런 긴축 우려가 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미증시 상황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용지표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배드뉴스가 오히려 굿뉴스가 되면서 연준의 긴축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미증시 그래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미증시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미증시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이제 이번 주에는 10일에 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해요. 네네.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그 4월 달에 그 CPI 지수가 한 4.2% 정도의 수치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네. 조금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이번 달 5월 달에는 이제 시장에서 한 4.7% 정도가 올랐을 거라고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약간 높은 기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넘어서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치 안에서 좀 무난하게 발표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연준은 물가 상승률을 한 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치들이 그거를 크게 웃돌기는 하지만 연준은 계속해서 이거를 시장에 소통을 잘 하면서 좀 약간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거고 뭐 한동안은 이거를 그냥 좀 용인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경제가 좀 정상화되면 이제 지금 현재는 좀 지표들이 좀 고르지 못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이제 그런 물가라든지 그런 여러 지표들이 좀 안정세를 찾을 거다 이렇게 연준이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또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연준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못 판단해서 추세에 조금 뒤처져서 그 어떤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통제하지 못할까 봐 계속적으로 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좀 연준이 예상하는 수치,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치를 이제 좀 너무 과도하게 이제 넘어서는 경우에 이게 지금 좀 잘못 예측하고 잘못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을 이제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조금 연준이 잘 소통을 하면서 좀 잘 끌고 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CPI 지수가 지난번에도 약간 좀 그렇게 높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이고 뭐 중고차 판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한 혹시나 이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조금 과도하게 이제 상회에서 만약에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좀 약간 근데 그날 또 마찬가지로 유럽 중앙회의에서 또 이제 그 금리 발표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사실 그냥 그거는 무난하게 진행할 것 같은데 일단 10일 날 그런 어떤 발표를 두면 지금 항상 어떤 중요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그날 또 옐런 장관이 또 이제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지표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파월이 이제 뭐 연설이 있다든지 어떤 뭐 옐런의 연설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좀 좋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좀 무난하게 잘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 상승하는 어떤 흐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하락하는 어떤 요인들에 굉장히 좀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약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주식과 현금 비중을 조금 잘 섞어서 좀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은 조금 계속적으로 인플레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지수가 좀 높다든지 막 그런 부분에 좀 약간 피로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어떤 범위 내를 좀 벗어나는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좀 시장이 조금 놀랄 수 있고 하니까 조금 본인들 리스크를 좀 잘 관리하시면서 계좌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서는 4.7% 올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치를 웃돌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까 봐 시장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옐런의 증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안정을 줄 것 같다라고 예상까지 해주셨고요. 하지만 혹시 모를 시장의 하락에 대비하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자라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국내 시장 살펴보기 전에 가상화폐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주말에 또 일론 머스크 트윗 때문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보셨어요? 네네네. 일론 머스크는 참 끊이지 않네요. 재미있는 네. 아이인 것 같아요. 재밌는 아이. 네. 네, 일단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으신 재밌으신 아이인 것 같아요. 분이고 네. 일단은 주말에 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조금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호응을 보이고 뭐 도지코인은 뭐 I'm your father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굉장히 호응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지금 뭐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꾸 비트코인을 가만히 두지 않고 가상화폐들을 자꾸 가만히 두지 않고 자꾸 어떤 그런 시세 조정을 하는 듯한 어떤 트윗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주말에도 이제 또 그 깨진 하트 비트코인과 깨진 하트의 어떤 그런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비트코인이 또 다시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음란 가상화폐를 좀 노골적으로 그거를 이제 트위터에 올리면서 그 해당 화폐는 이제 조금 한 4배 정도, 1시간 만에 한 4배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 다른 대중들의 어떤 그 좀 신뢰를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잃어가고 있고 또 그래서 또 경고도 먹었더라고요. 네, 그 어나니머스 세계 그 좀 해킹 집단이죠. 그 어나니머스가 그 앨런 머스크한테 본인이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 뭐 더 똑똑한 사람들의 뭐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마디로 그들의 말은 그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러 사람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가상화폐 본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본인이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즐기듯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다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줬고요. 지금 비트코인도 모습을 보면 지금 좀 하락을 하고 나서 변동성이 좀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으면서 옆으로 좀 기고 있거든요.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이게 조금 모습이 저점을 지키고는 있지만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사실 이 자리에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전혀 없고 지금 계속적으로 뭐 이제 뭐 그런 어떤 앨런 머스크나 뭐 이런 부분에 어떤 피로도가 계속 쌓이면서 지금 흐름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당분간은 좀 이 가상화폐 시장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냥 여기에 매수에 이제 저가 매수 계속 가담하기보다는 지금 이평선들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지금 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혹시라도 어떤 이슈가 터지면 약간 급락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한 이 정도 한 3만 불 정도까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으로 그런 어떤 그 하락의 폭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가상화폐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약간 지켜보자. 그리고 이 가상화폐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주가가 움직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같은 투자 상품의 하나로 봤을 때 약간 이런 어떤 모습들이 어떤 위험 자산의 어떤 그런 선호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약간 주식시장도 지금 약간 조금 약간 불안불안하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위험 자산과 그런 안전 자산 그런 부분들의 좀 포트를 잘 만들어서 본인의 그런 계좌의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현재 가상화폐 시세 흐름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급락 후에 지금 변동성이 낮아진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할 모멘텀보다는 피로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미증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섹터까지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확실하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노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네. 우리 시장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피로도가 있고요. 피로도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거의 사상 최고가 위에 다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어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해서 박스를 그려놨던 건데 일단은 지난번에 아직 그 1월 달에 찍었던 최고치를 넘지는 못했지만 3,266인데 지금 이제 3,252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상단을 계속적으로 터치를 해주는 모습 오늘 3,264까지 찍고 내려왔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고 박스권 이게 지금 다시 맞고 다시 박스권 밑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서서히 뚫고 올라가느냐 그 부분은 이제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일단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고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거래량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고 있고 좀 관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장 시작했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대신에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조금 어느 정도 좀 사는 듯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지수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들은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할 때 좀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약간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지수 관련된 종목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될 때일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박스를 그려드린 요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음봉으로 지금 이제 거래를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박스권 상단에서 과감하게 쫓아가기보다는 들고 있는 종목을 뭐 굳이 매도하고 뭐 이제 빨리 빠져나오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박스권 상단이다 보니까 좀 현금 비율과 주식 비중을 좀 가지고선 주식 뭐 갖고 있는 거는 조금 갖고 있고 또 혹시라도 여기서 밀려 내려오면 다시 또 종목을 살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현금들을 좀 확보하면서 그래서 좀 찬찬히 시장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지금 좀 약간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하락을 했고 이제 그
계속적으로 뭐 그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 날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일단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뭐 크게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없는 시장이고요. 뭔가를 이제 계속적으로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어떤 시장에서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어떤 긍정적인 방향에서 시장이 여기서 뭐 급등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모멘텀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좀 이제 그 매도를 하는 어떤 힘이 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적당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계좌를 관리하자,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수 전문가가 우리 시장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달 만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앞으로 박스권을 돌파해주는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들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시장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참여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갖고 계시는 종목들 고민 상담도 잠시 후 2부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렇게까지나 길게 이어질지 전문가님 아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 주에도 이제 그 원자력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뭐 네. 워렌 버핏하고 이제 그 빌 게이츠가 뭐 스마트 원전 관련해서 어떤 그 테라파워와 관련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 정도는 돼야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또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같은 경우도 뭐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던 얘기고요. 그게 이제 2022년도 정도에 이제 뭐 입찰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그게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하고 좀 이제 3파전으로 그 입찰을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뭐 체코 어떤 원전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여러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뭐 단연 눈에 띄는 거는 지금 현재는 두산그룹 관련주를 비롯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인데요. 요즘에 두술라라고 불리더라고요. 예, 네, 두산중공업이 굉장해요. 예, 이게 뭐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늘도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어떤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수급이 사실 뭐 주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그 기관과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주식이 이제 뭐 당장 내려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지금 매도세가 이렇게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보시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만 해도 이제 오늘 어제 뭐 오늘 외국인까지 가세하면서 지금 매도가 굉장히 크게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따라가기보다는 뭐 주가가 그 전에도 이제 그 전날에 좀 많이 나와서 이걸 좀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눌릴 때 보자 했는데 뭐 전혀 눌리지 않고 이제 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네. 계속 보여주면서 일단 그래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고요. 보유하고 있다면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요. 거래량도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거래량도 상당히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슈팅이 굉장히 크게 걸렸거든요. 단기간에 상승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주가를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어디서 파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 정도 부분에서 오늘 상한가를 못 가고 27% 정도 부분에서 이제 슈팅이 걸리면서 마감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전에 안 올랐던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조금 오늘 단체로 좀 상한가를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종목들을 보면 근데 진짜 무더기로 상한가를 갔어요. 네,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여태까지 계속 좀 안 오르다가 금요일 날 하고 그리고 오늘 조금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우리기술이 이제 원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보성파워텍, 뭐 철골 구조를 만드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또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BHI 같은 경우도 뭐 발전용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 BHI 같은 경우가 조금 그 전부터 약간 모양이 좀 잘 만들어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한 거의 10여 년 동안에 그 계속 긴 하락의 그 원전 탈원전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탈원전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두산중공업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망할 뻔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살아나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BHI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기관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기관 매도세 좀 많이 나왔고 외국인들 좀 매수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메이저들이 조금 상승을 이용해서 조금 매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너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직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적으로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아직 입찰을 하고 있고 그게 뭐 당장 다음 달에 뭐 다다음 달에 발표되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다 보니까 이 재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그 어떤 이런 상승에 너무 이렇게 흥분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너무 따라가지는 말자.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할 게 없는 그런 어떤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이렇게 상승하는 이렇게 시장에서 이 원전 관련주가 무더기로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도 돈이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너무 몰리고 그분의 슈팅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 조금 약간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거 시장이 조금 그 전부터 이제 스펙 관련된 종목들도 그게 너무 집중돼서 물론 그 스펙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해요. 뭐 이렇게 합병을 하는 어떤 회사들이 있긴 한데 네. 그거 외에도 전부 다 무더기로 막 상한가를 가고 옛날에 이제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우선주들이 그렇게 막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 그리고 나서 스펙주들이 급등하고 막 이러면 시장이 조금 약간 마지막 구간까지 거의 다 와가는 어떤 그런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그 시장이 네. 지나고 나면 그때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할 때 이제 시장이 조금 약간 단기적으로 좀 과열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지나고 나서 좀 약간 느꼈는데요. 일단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급등하는 걸 보면서 뭐 지금 당장 어떤 수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장 뭐 이렇게 뭐 수주가 나오는 것도 아닌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전부터 밀고 올라왔던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두산중공업, 뭐 두술라 뭐 이런 것들도 네. 지금 기관 외국인 대량 매도하는 와중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산전산업 이런 것도 보면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지금 이 종목 말고도 뭐 우진도, 우진, 네, 예, 상한가를 갔어요. 우진은 이제 스마트 원전 사실 이 우진이랑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이전 그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스마트 원전 관련된 어떤 뭐 종목이라서 약간 좀 신선하긴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종목들은 체코 원전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것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원래 움직였던 종목들이고요. 보성파워텍, BHI, 뭐 한전산업, 우리기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전부터도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좀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약간 이번에 이제 좀 신선한 종목들은 우진이라든지 일진파워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 원전 관련된 어떤 종목이어서 뭐 수주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신선하긴 해요. 그래서 우진하고 일진파워는 조금 약간 보고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그럼 우진이랑 일진파워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세요? 네, 일단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고요. 일단은 조금 약간 조정을 주거나 할 때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이 그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당장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여태까지 그 탈원전 흐름 때문에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르게 좀 가격 회복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 크게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조금 길게 조정을 주고 차후에 이제 뭐 지금 202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체코 원전 수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주가의 흐름들을 좀 추적 관리하면서 좀 약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약간
추격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탈원전 정책으로 그동안 10년 넘게 조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관련주들 호재가 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 당장 따라가지는 말자. 보유자분들은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관련주들 안에서도 우진과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조정세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두산그룹주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연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두산 그룹주들이 그 예전에 이제 그 앞에 이 앞전의 흐름이 나왔을 때 이게 네. 그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그 경영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 종목이 나중에는 이 부분의 위기를 좀 잘 극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두산 그룹 자체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어떤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 한 3조 정도를 조달받을 때도 어떤 그런 목표를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그거를 메꿔 나가면서 막 매각을 막 이제 알짜 자산까지 전부 다 매각을 하면서 이제 그 회사의 그런 어떤 정면 돌파를 했거든요, 위기를. 그리고 이제 그 박영만 회장 그 아들의 그런 어떤 손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분을 전부 다 내놓고 그 부분에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할 때도 좀 알짜자산이었던 두살 퓨얼셀의 유증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금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두산중공업 쪽의 그런 어떤 유증에만 참여를 하면서 좀 경영자들이 좀 회사를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흐름이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다가 이제 지금 좀 회사들의 어떤 그런 원전 뭐 이런 부분들 발전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재부각을 받으면서 두산그룹이 이제 그 약간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는 이렇게 좀 안전하게 잘 가고 있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그룹의 좀 위기가 끝났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의 공감대를 얻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위기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주가가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옛날에 이제 두산그룹 자체의 그런 어떤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저평가돼 있었는데요. 일단 그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그 중국의 그런 중국 법인과의 그런 어떤 소송 그런 어떤 중국의 재무 투자자들과의 어떤 소송이나 그런 이슈가 좀 끝나면서 좀 그런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두산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은 이제 제가 아까 슈팅이 걸렸다고 말씀드렸고 네. 두산 퓨얼셀도 이제 좀 장기간에 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못 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밥캣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흐름이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그래도 흐름이 우상향은 하고 계속적으로 있네요. 우상향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누르고 하면서 약간 좀 흐름이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일단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두산인프라 이런 것들은 조금 같이 좀 많이 오르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슈팅이 좀 걸렸고요. 일단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전반적으로 앞전에 다른 종목들보다 괜찮은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쉬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 오르고 좀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두산 밥캣을 한번 좀 유심히 오.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오늘은 또 두산그룹의 계열 광고사인 오리콤까지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네. 오리콤은 어떨까요? 흐름 한번 짚어주세요. 오리콤도 이 오리콤의 지금 경영을 맡고 있는 그 아들이 네. 이제 원래는 굉장히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 좀 약간 집안의 문제아였는데 이 분이 이제 연예인하고 누구하고 결혼을 하셨죠. 예,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어떤 미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재능을 보이면서요. 지금 그런 이 오리콤의 경영을 맡게 됐는데 좀 굉장히 좀 뭐 천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감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얘기들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두산그룹이 이제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그 계열사
그 아드님이 이제 그 대표로 있는 이 오리콤도 지금 수급이 붙으면서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요. 외국인들이 좀 팔긴 했지만 어쨌든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이제 상승하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데 이 회사도 약간 끼가 있어요. 끼가 있어서 예전에도 이런 급등을 한번 줬던 적이 있거든요. 이 앞전에도 아마 이런 좀 급등이 나왔던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좀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두산마켓과 함께 관심 가져볼까요? 네네네. 네, 우리 콤도 알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네. 네, 두산 그룹주들 우리 신간선 전문가가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룹주들 재무 리스크가 회복 상태에 접어들면서 그룹주들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중에서도 두산마켓과 오리콤 두 네. 종목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슈 정리와 유망한 종목까지 소개해 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방산이랑 항공 관련주 쪽도 들썩였는데요. 이쪽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오늘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시장에 다른 종목들이 사실 그렇게 눈에 띄게 네. 크게 이렇게 업종군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들은 뭐 이렇게 뭐 자동차 중에 뭐 DIC라든지 뭐 이렇게 그 개별적인 종목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건 있었는데 네. 일단 전반적인 업종군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기존부터 제가 약간 요게 좀 눌리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업종군이 네. 이 우주항공 방산에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던 게 이제 그 미사일 탄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제한을 좀 해제하면서 네. 그때 잠깐 이제 조금 시장에서 움직였던 어떤 그런 모양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일단 이 업종군들은 그래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은 LIG 넥스원이고요. LIG 넥스원이 기존에 이제 그 고점을 뚫고 올랐다가 지금 고점을 뚫고 나면 여기서 돌파 매매 뭐 바로 간다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사실 눌렸다가 간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뚫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고 있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가 오늘 좀 약간 이제 좀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네. 이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그 한화에서 인수한 세트랙아이죠. 세트랙아이 또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우주항공 어떤 그런 예전에 그 나로호 발사 그거를 할 때 좀 약간 많이 올라오고 또 이제 그때도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조금 시간을 줄 줄 알았는데 그냥 한 번 오를 때 확 오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주는 이런 형태가 많아요. 지금 장기간 이렇게 조정을 주는. 그래서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도 그 앞전에 1월 달부터 상승을 하고 나서 6월 달까지 계속 지금 쉬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려오는 어떤 추세를 조금 벗겨내면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LIG 넥스원을 최소 노조로 매매를 할 때 약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냥 이 업종군도 좀 약간 이제 그 조정을 보이는 흐름이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마찬가지의 흐름이고요. 이것도 이제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좀 상승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안 빠지고 있잖아요. 다시 밑으로 밀리지 않고 옆으로 좀 하반 경직을 보여주면서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그 항공, 방공 관련된 요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흐름이 네. 뭐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반적인 추세, 그러니까 오늘 크게 급등한 건 아니지만 그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추세가 이제 그 어떤 업종군이 다 같이 살아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 중에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방산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나와주면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일단은 이 종목들 중에는 그냥 무난하게 하나 고르면 한 LIG 넥스원 정도가 지금 조금 제일 좀 괜찮아 보이고요. 좀 관심 갖고 좀 지켜보자 전반적으로 요 섹터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사일 지침 종료 이슈로 부각을 받았던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주들 중에서도 LIG 넥스원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슈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 유망한 종목까지 소개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이번 우리 시장에서 지금 또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어떤 쪽이 있을까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사실 그 시장에서 섹터들이 그렇게 오늘은 눈에 띄는 것들이 이렇게 없었어요. 별로 많이 없었는데. 네, 맞아요. 원자력 쪽만 너무 부각이 됐었죠. 네,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대북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어쨌든 대선 정책 공약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선주들이 이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개성공단 관련주를 한번 그냥 몇 종목만 네.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 항상 이제 개성공단이 뭐 다시 당장 어떤 사업을 뭐 시작할 것 같다 이런 이슈는 사실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북한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접촉을 계속 아마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어떤 선거를 앞두고 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미국을 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 대북 관련들의 흐름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이슈를 받으면 그 이후에 또 한참 동안에 소식이 없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또 소식이 나오고 뭐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쪽 섹터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오래 참으셔야겠네요. 이슈가 나올 때까지. 어쨌든 지금 그 대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인맥 관련주들의 흐름이 한번 지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인맥 관련주들의 흐름은 이제 아마 거의 대선 경선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당분간 조정을 받을 거고요. 그 이제 대선 관련된 인맥주들이 좀 쉬고 있는 동안에 아마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나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사실 이 대북 북한에 관련된 이슈들은 사실 이렇게 대선을 할 때마다 좀 빠질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게 대선을 하기 전에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그 이슈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본인이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또 이제 그게 지금 여당이죠. 지금 여당이 만약에 한 번 더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그쪽의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만한 이슈라서 네. 조금 지금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예전에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정권 시절 전에 이제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그 정권 시절 초반에는 굉장히 큰 높은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주가에 머물러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게 좀 임기 말이 되면서 종목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뭐 심심하면 이렇게 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패턴들을 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지금 가격대에 와 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해서 조금 기다려 본다고 하면 앞으로 기간 뭐 한 1년도 아직 이제 대선이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좀 모양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비중은 아니어도 이제 대선 관련된 어떤 그런 인맥 관련된 종목들만 계속 따라다니지 마시고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 오늘은 이제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좀 보자. 네. JST나 예전에 제가 롱한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맞아요. 이제 웃으셔갖고 옛날 사람 인증하셨죠. 네네 JST나 네. 흐름을 보면 이게 굉장히 옛날에 흐름이 안 좋았었죠. 예전에 이렇게 안 좋았을 때 그때는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종목 상담 하신 분한테 이거 나중에 대선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가 나올 때 그때 빠져나오자 좀 기다렸다가 근데 지금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쪽의 섹터를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신원, 네, 신원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그 이 모양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이 대선 관련된 어떤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인맥 관련된 종목 다음으로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 좀 항상 그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약간 대장의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제형솔로텍이라는 종목을 조금 유심히 보자. 제형솔로텍도 지금 상승을 하고 눌렀다가 지금 다시 돌아 올라가는 듯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 개성공단 관련된 이 종목들도 대선 정책 그때 이제 공약들이 나오고 할 때쯤 되면 어떤 상승되는 어떤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런 건데요. 이 앞전에는 이렇게 그 대선 했을 때나 이럴 때 가격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조금 매수를 해서 좀 지켜보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대선 정책 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일자리 테마라든지 뭐 교육 테마라든지 뭐 DMZ 테마라든지 뭐 지하 터널, 뭐 해저 터널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종목들 시멘트 관련주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뭐 그리고 이제 그 건설 쪽도 네, 시멘트 네, 말씀하셨죠. 네, 시멘트 관련주 그리고 이제 항상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출산 장려 정책이요. 그렇죠. 예. 네. 출산 관련 장려 정책 뭐 제 최애 아가방이라든지 섹터입니다. 네네 그쪽도 한번 흐름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네, 그런 종목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네. 얘기 나온 김에 아가방 한번 보면 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그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어떤 이슈가 나왔어요. 뭐 중국에서 뭐 세자녀 출산을 허락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갑자기 뜨면서 이제 가려고 하다가 눌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어떤 중국 관련된 이슈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돌발적인 어떤 부분에서 상승이 이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자리만 계속 만들어주는 이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방 같은 경우도 이게 대선 이슈로 좀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모습이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에 관련된 뭐 그 저출산 관련된 뭐 유아 관련된 뭐 제로 투 세븐 이게 같이 다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제로 투 세븐도 마찬가지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캐리소프트죠. 캐리소프트 이거 애기들 이렇게 뭐 유튜브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 그런 캐리 언니가 나오는 이제 그런 프로인데 네. 일단은 이 흐름도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 유아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테마도 이제 아난티가 이제 대표적이죠. 이런 흐름도 지금 뭐 나쁘지 않고 이게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자. 전반적으로 제가 쭉 오늘 소개를 많이 해드릴까 하다가 일단은 그냥 월요일이고 해서 일단 많이 소개해 주세요. 개성공단 관련주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대선 정책과 관련해서 대북주들은 가격대가 현재 매력 있게 많이 내려왔으니까 대선 때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선이 내년 3월 9일에 있는데요. 그 이후까지도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대선 정책 관련해서 일자리나 건설, 출산 장려 정책주들까지도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경기 네. 민감주들이 또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특히나 항공주,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또 다시 오를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지금 이때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될까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그 경기 순환주, 뭐 여행주, 뭐 그리고 이제 여러 섹터들이 좀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순환매가 한 번씩 다 돌아가서 네. 뭐 조선, 뭐 철강,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떤 여행, 항공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순환매가 돌면서 좀 종목들의 상승이 조금 전반적으로 다 고르게 이제 상승이 다 나와서 좀 약간 시장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 종목들이 이제 여러 코스닥들 테마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코로닥터 테마도 지금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테마들이 뭐 우주항공도 시세를 냈고 지금 원자력이 또 시세를 내고 있고 뭐 예전에 그 뭐 제약바이오가 시세를 냈고 그렇게 섹터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굉장히 큰 시세를 계속적으로 다 내면서 한 1년 이상을 왔는데 사실 여기서 전반적으로 좀 한번 시장이 좀 뭔가를 한번 이렇게 끊고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뭐 괜찮겠죠. 근데 다만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상승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이미 이제 그 여행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실적까지 다 이렇게 선반영이 돼서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다시 상승이 이어지려면 결국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다시 좀 싸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건전하게 조정이 나와줘야 또 다시 그거를 저가에서 받아서 다시 또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올 때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참 좋은 여행도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어떤 가격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까지 예전에 이제 멀쩡했을 때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흐름까지 거의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 이미 여행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어떤 기저 효과 그리고 이제 그런 여행이 몰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시장에서 지금 다 반영이 돼서 사상 최고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사실 조금 애매하고 그냥 이게 이제 좀 다시 좀 상승이 나오고 하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아야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항공주 같은 경우는 항공주 또 왁제도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국내선 유료 할증료를 인상할 거라고 알려졌는데 네. 그러면 LCC 항공사들한테 이제 더 부담이 된다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더 하락하게 될까요? 사실 이 항공주의 그 유료 할증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는 사실 그거는 항공주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걸 호재로 인식했거든요.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그 유료 할증료를 이제 항공사에서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이 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가시키는 부분들이 돼서 뭐 수익성이 좋아진다 뭐 해갖고 이제 항공주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유가가 상승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그 여행의 수요가 줄거나 항공의 수요가 줄거나 가격이 올라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일단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라도 뭐 여행을 가실 분들은 또 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건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부분이라 항공주에 크게 악재는 아닌데요. 일단 그것보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지금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저가 항공사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 자금 조달 이슈를 조심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그런 유상증자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자금을 집어넣고 아시아나항공과 이제 그런 어떤 뭐 일부 이제 합병을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항공도 이전에 앞전에 유상증자를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흐름들이 이제 그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괜찮아지면서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항공주는 아직까지 여행주만큼 그렇게 시세를 많이 내지는 않아서 일단은 여행주보다는 조금 항공주 쪽을 보되 이제 그런 저가 항공사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라든지 그런 저가 항공사보다는 좀 이제 대한항공을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행주와 항공주 지금 눌리고 있는 두 섹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섹터별로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이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끊고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까지 해주셨고요. 여행주들은 기대감으로 그동안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너무 빨리 들어가 진입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못 내고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저가 항공사들은 조심하자. 이왕이면 대형 항공주에 집중을 하자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시장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1357 꼭 입력해주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잠시 후에 고맙습니다. 뵐게요. 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